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댓글 하나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쉼플러라는 구독자분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내일을 기점으로 익스플로러 서비스가 중단되고 엣지 버전은 2029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브라우저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곧 웹 3.0에 대한 관심 그리고 브라우저의 무한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타 기업 브라우저 개발 현황과 파이의 관계 이야기에 대한 것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웹 3.0과 본격적으로 친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쉼플러님께서 참 좋은 글을 공유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는 타이밍상 파이 웹 3.0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파이 네트워크 웹 3.0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웹 3.0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문제는 웹 3.0이라는 단어의 명확한 정의가 현 세상에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 웹 3.0이라는 이상적인 세계관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문제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웹 3.0에 관해서는 영상을 몇 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웹 3.0의 실체를 난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풍자 글도 공유해드렸고요. 또는 잭도시가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죠. 웹 3.0은 또 다른 중앙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이슈들도 다 보여드리면서 이 웹 3.0 기술을 기술적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정의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웹 3.0을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의 목표나 정신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함에 있어서 어느 이해점에 서로 도달할 수는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웹 3.0으로 간다는 것은 로드맵 중간중간에 기술적으로는 중앙화라는 요소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장애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웹 3.0뿐만이 아니고 다오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사실 다 같은 라인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런 전제 상황을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너무 방대한 얘기거리와 방대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게 이 웹 3.0 세계관이라서 쉼플러라는 분은 인터넷 브라우저에 대한 예시를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파이 웹 3.0의 얘기를 브라우저에 빗대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웹은 모두 웹 2.0 기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구글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합니다. 저는 구글의 서버를 빌려서 영상의 콘텐츠를 올리고요. 여러분은 구글 서버를 통해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글은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여기저기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광고주를 모집을 하고 그 기업의 광고들을 구석구석 제 영상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그 광고들을 클릭을 하거나 볼 때마다 구글은 거기에서 광고주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일정 광고 수익을 분배를 해주지만 말이죠. 하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점점 덩치가 커지게 되면 미래에 심각한 중앙화에 대한 문제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글의 어떤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수십만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한순간에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채널의 수익 창출을 중지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글이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즉 저 같은 사람에게는 광고 수익 배분을 갑자기 아주 불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딱히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진 않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구글에 만약에 정치 세력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컨텐츠에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는 영상들은 사전에 차단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브라우저 뒤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글이 여러분들의 취향과 검색 환경을 트래킹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환경에서 유튜브를 보던 인터넷 검색을 하던 여러분들과 관계된 상품들의 광고가 더 자주 노출되도록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알게 모르게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 밖에도 서버 자체 중앙화로 생기는 비효율성까지 비용 측면이라든지 속도 측면이라든지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었는데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웹 3.0 기반의 서비스들이 빨리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요. 제 생각에는 99%의 유저들은 현재 유튜브 플랫폼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으며 이 대기업을 꽤나 신뢰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유튜브 채널이 마구잡이로 검열이 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제 유튜브의 갑질로 인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거나 아니면 구글의 서버가 대규모 해킹이 된다라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일반 유저들이 이렇게 편한 플랫폼들을 굳이 바꾸려고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웹 3.0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웹 3.0이 일론 머스크라든지 잭도시 같은 유명한 기업가들에게 추상적이다,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 시장에서 큰 명분을 찾아내기가 힘이 든데요. 저는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웹 3.0 유망 프로젝트를 보면 하나같이 아주 특수한 틈새 시장을 꾸역꾸역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명분과 실체가 중요하기에 현재의 웹 3.0 프로젝트를 보면요.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확실히 어떤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려는 그 노력이 확실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왔고 이 브라우저의 뛰어난 기능을 다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 몇 번이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는요. 브래든 아이크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웹 3.0 기반 브라우저입니다. 이 브래든 아이크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사람이고요. 또 파이어폭스라는 웹 2.0 브라우저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로 대단한 개발자임은 일단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또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단 웹 2.0 브라우저들이 가지고 있던 여기저기 보여지었던 광고들이 웹 3.0인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인해서 싹 다 없어지게 됩니다. 레이아웃 자체가 아주 깔끔해지고요. 페이징 로딩 속도가 또 기존의 브라우저보다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클릭을 할 때마다 광고 노출에 대한 계산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여태까지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면서 강제적으로 무분별한 광고들을 봐왔어야 했던 게 구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였다면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는 그런 노이즈가 없습니다. 사실 웹 2.0 브라우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페이지 여기저기 광고가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가끔은 텍스처를 가리는 광고들 때문에 글을 읽고 클릭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점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편안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1년 정도만 사용을 하시다가 구글 크롬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사들이나 웹서핑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분별한 광고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나의 검색 데이터들을 구글 알고리즘이 광고주들에게 실시간 경매를 하고 있었는지 그 심각성을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유튜브 광고조차 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되겠죠. 하지만 저 같은 유튜버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수많은 유튜버들도 이런 메이저 프로젝트들을 절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게 참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유튜버도 시간을 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필요한데요.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또 정규적인 영상 제작이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이용하게 되면 유튜브 광고가 차단이 되고 우리에게는 수익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웹 3.0 흐름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 것이고요. 유튜버들도 나중에 다른 솔루션이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모든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원천적으로 다 막아놓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선에서는 선택적인 광고를 허용을 해서 여기서 토큰 이코노미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사용자들에게 하루에 몇 번의 광고를 볼 수 있는지 선택권을 줍니다. 광고를 봐주고 돈을 벌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세팅을 0으로 맞춰놓으면 광고가 하루에 하나도 없이
인터넷 사용이 쾌적하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론 하루에 최대 10건까지 광고를 볼 수 있도록 맥시멈으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광고를 봐주면 본인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를 지갑 속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웹 3.0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스스로 광고물에 대한 노출을 컨트롤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받아낸다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2.0 버전인 구글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한다면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웹 3.0의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면 분명 미래에는 무서운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배 토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해보면 영상 만드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총 67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0.3달러에서 0.4달러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1달러를 뚫어내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크라켄과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다 되어 있고요. 또 세계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이죠.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여기에도 배 토큰을 투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몇 안 되는 메이저 코인 중 하나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정말 세계적인 부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즉 펀더멘탈이 좀 튼튼한 암호화폐 코인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웹 3.0 관련해서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현재까지 탑인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사용자 추이를 보면 2017년만 하더라도 약 1000만 명 정도의 유저 수만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약 5천만 명 이상의 유저가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의 특별한 메리트가 지속적으로 발산이 되지 못하면 배 토큰의 가치가 거래소에서 하락을 하였을 시 유저들이 쉽게 떠날 수 있음을 또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흡사한 기능을 가진 또 다른 웹 3.0 기반의 브라우저가 탄생을 하게 되면 이 5천만의 유저층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팀잇과 같은 초기 웹 3.0 기반의 SNS의 실패 등을 봐오면서 그 해당 커뮤니티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오로지 토큰의 가치만 보고 머물고 있는 것이라면 그 생태계는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또 배워왔었죠.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도 광고 차단 효과와 광고를 보고 배 토큰을 얻는다, 컨텐츠 창작자들에게 팁을 줄 수 있다, 이런 초반의 기능적인 메리트를 좀 떠나서 이제 다음 차원의 생태계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 이 BAT 토큰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처럼 광고 이코노미에만 사용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실생활 거래에도 사용이 되고 여러 NFT나 게임에도 이용이 된다면 얼마나 큰 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 토큰의 목적성이 그 모든 것에 활용이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생태계를 기대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다양한 생태계를 조금씩 구축해 나가는 또 다른 웹 3.0 네트워크가 존재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디어에서는 파이 네트워크가 그렇게 존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무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저는 별로 개의치는 않는 게,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내후년에는 많은 미디어가 이 파이 네트워크를 얘기를 할 것이고요. 파이 브라우저 3.0 업데이트를 얘기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파이 브라우저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브라우저는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웹 3.0의 기능을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를 통하면 광고가 똑같이 차단이 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 파이 브라우저 또한 현재는 완벽하게 차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차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면 초반에는 광고가 똑같이 뜹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광고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되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정식 파이 브라우저가 나오게 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브레이브 브라우저 수준만큼 무분별한 광고가 다 차단이 되고 온라인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들에겐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잠시 파이의 초기 백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하루에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광고를 봅니다. 회사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싸고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고객인 우리는 이러한 거래에서 아무런 가치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관심 시장에서 파이오니어에 도달하려는 회사는 파이의 청중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이의 광고 시장은 엄격하게 옵트인만 가능하며 개척자들이 가장 큰 미개척 자원 중 하나인 관심을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런 문구를 읽어보시면요, 파이코어 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글의 핵심은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백서의 핵심과도 아주 상통하는 글입니다. 이 얘기는요, 파이 네트워크 또한 앞으로 우리들에게 강제적으로 광고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광고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이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의 파이 유튜버들도 미래에는 파이 브라우저 안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온다면 그곳에서 파이 영상을 올리고 파이코인으로 수익 활동을 하면 가능해진다라는 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껏 유저 수가 100만 명, 300만 명 되는 네트워크에서 이런 생태계는 광고주들에게는 사실 큰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고요. 3자가 보아도 크게 현실성 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저 수가 몇천만 명으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가 아주 강력하게 뭉쳐있는 곳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파이 지갑이 출시가 되면서 파이 네트워크의 브라우저도 동시에 출시가 되었을 때 니콜라스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년 니콜라스의 그 영상을 통해서 파이가 노리고 있는 생태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파이 개발팀에선 파이 지갑과 파이 브라우저를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파이 지갑이 여러분의 신분을 대변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게임이나 파이 앱을 사용할 때 당연히 로그인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파이 지갑이 이미 파이 브라우저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 지갑 자체가 여러분의 신분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이 생태계에서 모든 경제 활동은 앞으로 이 파이 브라우저 안으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해커톤 수상 앱들 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생겨날 수십 개, 수백 개의 미래 앱들이 결국 이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고 파이 브라우저가 파이 경제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니콜라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DF 활동이 아니고요. 일반 P2P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파이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야 결제가 가능하도록 또 그런 유도를 코어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어팀의 전략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경우에 유틸리티 보상을 채굴률 상승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여러 DF들을 고의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것저것 클릭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은 파이오니어들이 앞으로 파이 브라우저에 좀 더 자연스럽게 접속을 해서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습관화를 만들기 위한 코어팀의 마케팅 전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여기 파이 브라우저의 DF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게 되면 그 활동으로 인해서 락업 양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코어팀에서 인센티브 정책 자체를 파이 브라우저 사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다라는 얘기죠. 만약 파이 유저가 약 4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4천만 명이 7턴 조턴 파이 브라우저에서 생태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여기서 파이 브라우저와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생태계를 좀 구분을 하고 넘어가 보자면은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자체 비즈니스 생태계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광고 차단과 컨텐츠물에 대한 팁 보상 정도가 메인 생태계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웹 3.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파이 브라우저는 물론 아직 정식으로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은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내포하고 있으면서 자체 비즈니스 생태계를 따로 구축을 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에 파이코인을 사용을 해서 광고를 뿌려야 하는 광고주들 아니면 일반 웹 2.0 플랫폼들의 기업인들이 무조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생긴다는 건데요. 바로 우리 기업도 파이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4천만 명이라는 유저가 파이 지갑을 장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웹 3.0 기반의 DF뿐만이 아니고요. 기존의 웹 2.0의 네이버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이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점을 모든 기업인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유저층을 늘리기에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이를 사용해서 웹 3.0과의 파트너십을 얘기하고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이의 웹 3.0 특징과 미래 예측을 잠시 해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파이 브라우저는 웹 3.0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파이 코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이 유저층에게 무작정 광고를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라는 점을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렸고, 또 파이 웹 브라우저에서는 파이 알고리즘 특성상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지갑을 사용할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 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일단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KYC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 되고요. 또 폐쇄형 메인넷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그 다음 오픈 메인넷 때 이런 생태계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메인넷이라고 함은 블록체인의 방화벽을 모두 없애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커톤 수상을 하지 못했던 수십 개의 D앱들,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는 앱들이 많은데요. 그런 앱들도 파이 브라우저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거래소들도 언제든 자율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지금 KYC 슬롯 확장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KYC 검증자가 충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나면 이 탈중앙 KYC 부트스트랩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KYC를 거쳐야 파이코인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것이고, 그래야 또 파이 지갑과 파이 브라우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될 겁니다. 이 탈중앙 KYC라는 것은 그저 이 생태계로 그냥 들어가기 위한 입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KYC 자체 시스템부터 이미 웹 3.0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파이코어 팀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지만 왜 파이 네트워크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미 이 KYC 탈중앙 시스템부터 파이코어 팀의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